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 대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만 함께 했던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 수석 지내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정태호 당선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태호입니다. 예, 출마의 변 들을 때 연결 드렸고 오셨었고 그리고 오늘 처음 다시 좀 연결하게 됐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제 어제 그 취임 3주년을 맞은 연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예. 정 당선자께서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기획 비서관 지냈었고 또 이어서 일자리 수석도 지내셨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통으로도 꼽히는 분인데 어제 취임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어제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그 핵심적인 개념이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위기이지만은 이를 또 기회로 삼아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가자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방역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칭찬, 네. 성공적 방역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특별히 위대한 국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국민들의 그런 신뢰에 기초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선언을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이제 코로나 전후 AC, BC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전후의 세계 질서의 변화가 예상되는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국가적 미래를 잘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좀 강조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고용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기초를 놓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일자리 고용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가 드러났죠. 네. 특히 이제 취업자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봤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사회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 저희들이 목격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 일자리 안전망, 네. 고용 안전망을 국가적인 의제로 제시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를 하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해서 고용 안전망을 완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일자리 수석으로 청와대 계실 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어느 정도의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세요? 예,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할 만큼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그 파고가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고용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에 50만 명에 이르던 이 취업자 증가 숫자가 지난달에 20만 명으로 감소를 했어요. 오히려 고용 대란이 그야말로 일어날 위기에 놓여 있고,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모든 국정 역량을 이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의 상황, 특히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 데이터 활용 사업이라든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중점 과제를 밝혔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결국 디지털 뉴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선도형 경제로 우리 경제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인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용 감소나 또는 대기업 중심으로 또 강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잘 알고 있고 또 걱정에 대한 답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디지털 경제를 통해서 몇 가지의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디지털 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제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 예. 또는 새로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지금 우리의 전통적 산업만으로 이제 경제 성장의 한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서의 그 기업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들을 해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네. 또 기존 산업도 스마트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그 경쟁력에 따라서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있거든요.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비전으로 적시에 제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취임 1주년 때, 2주년 때, 3주년 때 이 발표가 다 달랐습니다. 1주년 때는 기자와의 대담이 있었고, 2주년 때는 KBS와의 이제 대담이 있었고, 어제는 국민에게 이제 연설로 발표를 한 것인데, 청와대 춘추관실에서 했잖아요. 이런 장소 선정이라든가 연설문 초안 같은 것도 대통령이 다 하나하나 챙기고 수정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러죠. 물론 이제 연설 비서관실에서 초안을 만들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표현 하나하나까지 대통령께서 챙기시죠. 뭐 대선 때도 그 바쁜 와중에도 직접 연설문을 쓰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이번에도 아마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설문 속에 다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기획비서관 또 일자리 수석 지내신 정태호 당선자와 함께 문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정청 소통에 많은 도움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그야말로 국회에서 초선은 초선입니다. 이미 당정청 간에는 소통 시스템이 잘 완비가 돼 있는 상황이죠. 지도부 간에도 그렇고 상임위와 또 정책실 간에도 그렇고 일상적인 소통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이 결국 제일 잘 가동되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면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뭐 초선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국정과제를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 대통령 또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또 정책 방향, 또 정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특히 또 우리 초선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또 국정 방향에 대해서 많이 전파자로서의 노력들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도 지내셨죠? 네, 정무팀장도 하고 그랬죠. 예,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 가까이에서 겪으셨는데 공통점 아니면 다른 점 같은 거 찾아보신 게 있으세요? 그때 뭐 다른 점이라면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야말로 이제 황제적 대통령제를 혁파하고 뭔가 탈권위 시대를 여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거 특히 그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국민적 소망, 공정한 나라를 위한 국민적인 그런 희망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1대 국회를 이끌 여야 원내사령탑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또 21대 국회 이제 5월에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국회에 입성하는 각오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점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당선됐기 때문에 엄청 기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또 다른 큰 책임을 저희들이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 극복뿐만 아니라 다가올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청와대 또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당이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도 그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원내대표로서 정부 여당 당정청이 일체감을 가지고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